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일주일간 연이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세가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향후 시나리오,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오늘도 공유해드리려고 왔는데요. 먼저 그 전에 지난 영상 리뷰부터 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은 이 정도 시점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당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가장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던 게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특히 이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으려면 여기 흰색 수직선으로 표현해 놓은 1월 18일 이후에는 그 전에 생성되었던 고점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바로 내려가 줘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월 18일 이후에도 고점을 갱신하면서 더 올라갔고, 게다가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 가격인 69,000불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파란색 저항선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바로 저점을 갱신하러 내려올 확률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게 여기서 적당한 조정조차 주지 않고 바로 일자로 올라가 버리는 무지성 떡상 시나리오였는데요. 매수를 할 기회조차 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보긴 했습니다. 다만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을 경우에는 다시 이 저항선을 뚫은 게 제대로 뚫렸는지 내려와서 리테스트를 하고 재차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면 차라리 쉽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 높게 봤던 건 이 시점에서 바로 내려오거나 또는 고점을 조금 더 높여서 이 부근의 저항 라인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는데, 고점이 어디가 되었든 이 저점과 고점을 0과 1로 놨을 때 0.236 또는 0.382 또는 이 청록색 지지선 부근까지 조정을 줬다가 파란색 저항선을 뚫으러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럴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0.236만큼 내려올지 0.382만큼 내려올지 또는 이 0.5 정도에 위치한 청록색 지지선 부분까지 내려올지의 확률에 대해서 우위를 가리기가 어렵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에서 남은 시드의 20%, 25%, 25%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혹시나 이 예상이 틀렸을 경우에 이 아래로 내려오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현금으로 남겨두겠다라고 계획까지 공유를 드렸었죠. 실제로는 여기서 0.236까지만 짧게 조정을 주고 바로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계획을 이행을 했고요. 여기 0.236 리테스트 부근에서 1차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자르긴 어렵지만 20에서 25% 정도 매수를 했고요. 물론 저는 작년 6월, 7월에 19.5에서 19.7 정도 평단으로 시드의 45% 정도를 이미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드의 20%에서 25%니까 실제로 전체 시드에서는 약 13% 정도인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관점을 조금 더 자세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시나리오를 대략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시점적인 관점에서 저는 2월 초부터 3월 초 중순까지 이 구간에서 한 번에 조정 기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란색 저항선을 리테스트하는 범위까지도 올 수 있겠고, 깊을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돌파했던 것이 페이크 돌파로, 즉 가짜 돌파로, 보통은 리테스트를 하고 재차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게 가짜 돌파였기 때문에 리테스트에 실패하고 다시 저항선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그렇게 되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향 평행 채널이 있을 때 이 평행 채널 상단을 돌파했다가 이것이 페이크라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 이 채널의 하단 추세선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11,000에서 10,000불 정도까지도 최악의 경우에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또 여기서 리테스트가 성공하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수록 이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점을 깨더라도 깨고 거의 V자 반등에 가깝게 빠르게 반등을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가격 조정 뒤에는 큰 반등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 상승세가 지속되더라도 이렇게 조정이 올 때 주요 반등 예상 포인트들에서 분할 매수로 추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남아있던 현금으로 주요 반등 포인트들에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2월을 조정이 가능한 기간으로 보는 이유는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인데요. 과거 2019년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승장 당시 모습을 보면 여기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다가 동결이 되고 나서부터 이 동결 기간에 이렇게 크게 상승장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개인적으로 기회의 창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시점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시점이 그 이전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이었고요. 이 오른쪽에는 이때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고 그 다음 기준금리 결정 때 동결되었다고 확정되었던 시점입니다. 즉, 이 주황색 시점까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갔고 그 이후에는 동결돼서 2019년 거의 7월경까지 동결이 되다가 금리가 다시 인하되기 시작했죠. 보시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했던 타이밍, 바로 그 전 인상 시점 때 큰 조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상되었던 시점에서 저점이 형성되었었고 잠시 반등했다가 동결이 확정될 타이밍까지 또다시 약간의 개미털기식 조정이 왔었고 동결이 확정되자 그때부터 미친 듯한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CME 그룹 웹사이트에 CME 페드워치 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다음 FOMC 미팅들에서 예상되는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은 2023년 2월 1일, 우리나라는 아마도 2월 2일쯤에 진행이 되는데요. 99.1% 확률로 현재보다 0.25% 올린 45bp에서 47.5bp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준금리 결정일인 3월 22일을 보면 아까 450에서 475보다 25 높은 475에서 500 수준이 85%로, 즉 3월 22일에도 한 번 더 0.25%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5월 3일에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바로 전 금리와 같은 475에서 500 수준이 61.6%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아까 3월에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뒤에는 5월부터는 이 기준금리가 그대로 갈 것이다, 동결될 것이다 라고 중론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 뒤를 넘겨보시면 올해에는 이 정도 금리로 연말까지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본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여기에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 3월에 아마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 0.25%포인트 인상 시점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2월 1일에서 2일경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마지막으로 인상된 다음에 그 다음 기준금리 결정 때 이 5월부터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지금 이렇게 작년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빨간색 시점 때 한 번 더 인상이 될 거고 주황색 시점 때 마지막으로 인상이 된 다음에 이렇게 연말까지 동결되는 모양새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올해 이 3월 이후부터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금리 스케줄에 맞춰서 아까 봤던 2019년 사례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되기 바로 전 금리 인상 타이밍, 즉 2월 1일에서 2일경부터 2월 동안 이렇게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짧게는 뚫었던 파란색 저항선을 리테스트 해주는 정도, 길게는 이 추세선 돌파가 페이크여서 바로 파란색 저항선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이것이 크게 내려가는, 가장 최악의 경우엔 10,000에서 11,000불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시나리오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수 포인트는 아마도 2월에 내려온다면 여기 리테스트하는 부근, 타원형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근에서 또다시 분할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여기가 뚫려서 추세선 아래로 내려오면 추격 매수를 잠시 중지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지 구간이나 아니면 이러한 평행 채널의 하단, 또는 아까 최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경우에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이 다행히 짧게 끝나면 추가 상승을 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약 32,000불 에서 33,000불 정도 구간이 한 번의 저항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봤을 때도 0.5 구간 정도이고, 또 제가 패턴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빨간색 평행 채널의 중단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뚫리면 추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이 구간이 뚫리지 않고 내려오면 또다시 조정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 이 5월에는 아마도 금리 동결이 확정될 거기 때문에 이때 잠시 또 짧은 조정이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 최악의 경우 다시 이 정도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 그럼 여기가 아마도 한 번 더 분할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변동성도 크게 나와주고 있고 주요 추세선도 이렇게 넘나들면서 돌파도 하고 또 지지도 받고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1년보다 이렇게 지루했던 하락 횡보장보다 매매하기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적인 저항대, 또 오늘 말씀드린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가능한 조정 시나리오들을 참고해서 올해 상반기 정도는 대응을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 예측되는 이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이 페드워치 툴 웹사이트에서 혹시 변경이 된다면, 예를 들면 지금은 3월이 마지막 인상 시점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런 전망들이 바뀌어서 5월로 밀리거나 또는 2월이 마지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이 예상되는 시점들을 한 칸씩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해서 똑같이 대응을 하면 되겠죠. 경제 전망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정확한 시점보다는 차라리 언제 인상이 마지막으로 되는지, 언제 동결이 확정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큰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러한 관점도 참고하시고 또 본인만의 관점도 명확히 세우셔서 올 상반기 큰 수익 내는 시간으로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